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대수 스터디 2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다룰 영상은 29번 선형대 수학 확률식과 역행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 많이 어려운 것 같진 않아서요. 그, 제가 평상시에 하던 좀 내용들이 좀 난해하거나 처음 접했을 때 익숙하지가 않으면은 그걸 좀 자세하게 풀어내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번 영상은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지금 어떤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또는 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영상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는요. 첫 번째로 이제 어떤 영상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쭉쭉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어떤 역행렬을 찾기 위한 과정. 그래서 그 어떤 두 개의 행렬을 곱했을 때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만들어낸 그러니까 크로네커 델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행렬 B를 A의 역행렬로서의 행렬 B를 찾고 싶은 그런 거를 이제 처음 모티베이션으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 그쵸.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디터미넌트를 정의를 해요. 근데 이제 디터미넌트를 정의를 할 때 그 라플라스 익스펜션이라는 방식으로 저희가 주로 계산을 하는 어떤 정의를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행렬이 있으면은 저희가 임의의 어떤 행 또는 열을 뽑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임의의 I 행을 뽑을 수 있고 두, 두 번째로는 어떤 임의의 J열을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익스펜션을 해가지고 그 어떤 뭐라 그러죠? 그 코팩터라고 그러나요? 그 소행열식을 잡아서 여인수를 잡아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이제 정의가 어 행으로도 정의를 할 수 있고 열로도 정의할 수 있는데 그리고 행으로 정의하는 게 임의의 행으로 다 전개를 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고 마찬가지로 임의의 열로 다 전개를 했을 때 디터미넌트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임의의 행 또는 열로 잡아서 라플라스 익스펜션을 해도 디터미넌트는 무조건 똑같이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가 지금 제가 주로 지금 아직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첫 번째 주제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이제 영상 속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는 좀 지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그래서 그 라플라스 익스펜션으로 디터미넌트를 정의를 해요. 정의를 한 다음에 그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K는 1부터 N까지 해놓고 A에 IK를 맞추면은 M도 IK 이렇게 똑같이 이제 그 로우와 컬럼을 똑같은 그 컴포넌트로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줬을 때 얘가 어떤 디터미넌트 A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 식을 보면은 여기서는 IK고 여긴 JK니까 I랑 J가 같으면은 디터미넌트 A가 나오는 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오케이죠. 왜냐면은 이게 디터미넌트 A의 정의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위에 있는 건 이제 괜찮단 말이죠. 근데 i랑 j가 다르면은 왜 0이 되는지는 제가 직접 계산을 좀 오래 해봤는데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요게 부분에서 좀 의견이 있으신 선생님들 있으면 의견을 좀 듣고 싶기도 합니다. 혹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실 선생님 계시나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송한데, 이제 약간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네. 혹시 디터미넌트가 이제 뭔지 한번 다시 뭐라고 하나? 설명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디터미넌트라는 거는 가장 가장 저희가 이제 펀더멘탈하게 사용할
사용하고자 하는 디터미넌트의 모티베이션은 그러니까 이제 행렬 예를 들어서 그 어떤 X라는 행렬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A라는 걸 곱해가지고 어떤 뭐라고 할까요? Y라는 어떤 행렬을 만들어낸다고 할 때 여기서의 이 행렬은 지금 행렬 곱이지만 사실은 얘는 어떤 선형 함수 로서 그 어떤 함수로서 이제 관점을 택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행렬을 왼쪽에다가 곱하는 것을 어떤 함수의 관점으로 한다면은 이 만약에 그러면은 역함수가 존재하냐,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역행렬이 존재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역행렬이 존재해서 어떤 x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어,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역행렬이 존재하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생긴 어떤 판별식, 즉 그걸 디터미넌트라고 하고 그걸 행렬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만약에 이제 역행렬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은 디터미넌트가 이제 0이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행,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디터미넌트가 A가 되는 방식인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함수의 어떤 가역성을 판단한다라고 할 때 아마 그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디터미넌트 A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라고 한다면은 디터미넌트 A를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A11부터 쭉 해가지고 일단 그 스퀘어 매트릭스니까 n by n 똑같은 그 n 곱하기 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임의의 행 또는 열을 뽑아요. 아무 하나를. 만약에 임의의 행을 뽑아도 되고 아니면 임의의 열을 뽑아도 돼요. 그랬을 때 만약에 임의의 행 또는 열 중에서 제가 그냥 임의로 행을 뽑았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있는 컴포넌트를 예를 들어서 A의 I1이라고 해볼게요. I1이라고 한다면은 I로우인 거죠. I로우이고 그러면은 얘랑 그 이제 어, 이 컴포넌트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행과 열을 지운 나머지 컴포넌트로 만드는 소행렬식. 얘와 얘로 이 소행렬로 만들어지는 행렬식을 여기다가 다시 곱해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 더해요. 일일이 다 더해줘. 이거를 컴포넌트를. 이 작업을 예를 들어서 A1 곱하기 어떤 소행렬식 더하기 반대로 이제 두 번째로는 어,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두 번째로는 이렇게 지운 다음에 얘 얘네들을 다 합쳐가지고 만든 잠시만요. 지금 안 나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생긴 그 i 번째 열과 두 번째 로우를 i 번째 로우와 두 번째 칼럼을 지워가지고 제외해서 생긴 소행렬에 대한 행렬식을 또 곱해줘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A의 I2 곱하기 어떤 소행렬식. 이거를 I 로우에 있는 모든 그 컴포넌트마다 전개를 해가지고 다 더해주면은 그게 행렬식의 정의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게 이제 행과 열을 잡아서 네. 이제 그 왼쪽 상단이랑 뭐 오른쪽 하단이랑 이제 곱해서 뭐 이게 그 식대로 이렇게 그냥 계산을 하면 되는 판별식이라고 하신 거죠? 어, 네, 그 정확히는 이제 왜 디터미넌트인지는 그 디테일한 이유는 확실하진 않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행렬에 가역 행렬이 존재하는지 가역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아마 디터미넌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게 0인지 아닌지를 계산하는 방법은 만약에 행 또는 열 중에서 제가 어떤 i번째 행을 임의로 골랐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그 디터미넌트 A는 어떻게 정의되냐면요. 그 다 더할 건데요. 어떤 A의 I 번째 로우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K를 1부터 N까지 와 어떤 소행열식이라는 M. 근데 여기서도 소행열식은 만약에 어, IK 번째라는 소행열식이다라고 한다면은 INK열을 지운
컴포넌트들을 지워서 만들어진 조그만한 행렬식, 부분 행렬, 그 부분 행렬을 갖고 만든 행렬식을 이렇게 해서 다 더하는 거를 행렬식의 이제 라플라스 전개에 의한 정의라고 하고요.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던 포인트는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저희가 이제 행렬식을 정의하는 방법은 이제 저번 시간에 다뤘던 그러니까 2주 전에 그 대칭군과 행렬식의 정의에서 다뤘던 그 시메트릭 그룹이라는 대칭군을 이용해서 정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가 어쨌든 요긴하게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데 쓰이는 방법이 이 방법이니까 이제 이 방법을 다루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알았다 치고 그 이제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서 모티베이션은 이러하죠. 예를 들어서 A, B를 곱했는데 I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얘는 물론 어떤 프로넬크 델타 I, J를 컴포넌트로 나타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만약에 이제 그 i랑 j가 같다면은 컴포넌트가 1이고 i랑 j가 다르다고 한다면 컴포넌트가 0인 행렬로 정의가 되는 스퀘어 매트릭스인데요. 그 만약에 그러한 b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b는 a의 역행렬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찾고 있는 과정이에요. 결국에는 얘가 디터미넌트 a분의 1의 어떤 뭐그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건데요. 그거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얘를 이제 다시 그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얘가 만약에 어떤 C11부터 뭐 CNN이라는 어떤 IK라고 할게요. IK라는 어떤 행렬로 나타낸다 하면은 얘는 A랑 B를 곱한 게 어떻게 되냐면요. I, 이미의 I행 K열에 있는 컴포넌트 C를 나타내는 과정은 어떤 A의 IJ, BJK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얘의 정의를 지금 가져와서 다시 나타내 보면은, 그러니까 i랑 k가 같으면, 만약에 i랑 k가 같으면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1일 거고, i랑 k가 다르면은 얘는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의를 써놓고요. 그래서 음.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혹시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어,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네. 그 계속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지금 제가 어떤 얘를 C라는 그 행렬을 보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풀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음, 얘의 정체는 I행 J열과 J행 K열이라는 말은 그 어떤 AI1, AI2 이렇게 가는 것과 여기에 IJ, B, 참,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 IJ 네. 맞습니다. 그래서 BJ1 축에서 BJN까지 얘랑 얘를 곱한 거를 나타낸 겁니다. 음.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낸 거고 컴포넌트로서 이제 행렬의 곱을 나타낸 거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에서 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면요. 그 다음에 이걸 첫 번째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이제 디터미넌트 A를 정의를 해요. 그래서 얘를 라플라스 익스펜션으로 정의를 하면은 1부터 n까지 해서 A의 IK, 뭐 M, IK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는 코팩터 여인수라는 거고 얘는 그냥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코팩터는 사실은 이 코팩터는 뭐냐면요. 1, i 플러스 k의 곱하기 디터미넌트 해서 어떤 소행열식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축약해서 제가 지금 쓴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다시 이제 끌고 와서
저희가 행렬의 곱을 볼 때 어떤 J는 1부터 N까지 A, I, J, B, J, K에서 이 B, J, K라는 거를 잠시만요. I, K. 네, B, J, K라는 거를 어떻게 볼 거냐면요. 어, 어떤 코팩터의 그 트랜스포즈의 JK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트랜스포즈를 여기에다가 다시 취해 주면은 M의 KJ가 잠시만요. 아, 네. KJ가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면은 그러한 이유로 얘가 J는 1부터 N까지의 A, I, J, M, K, J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저희가 이 디터미넌트를 정의한 방식이 있으면은 여기는 지금 I, J, K, J잖아. 그러니까 I랑 K가 일반적으로 같은지 다른지를 모르니까 케이스를 이제 구분을 할 건데요. 만약에 I랑 K가 같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M, J 1부터 N까지 A의 I랑 K가 같은 거니까 I, J, M, IJ가 돼서 M, IJ가 돼서 KJ인데 I가 K가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그 자체로 디터미넌트 A가 바로 돼버려요. 네, 여기까지는 오케이란 말이죠. 근데 아, 네. 근데 이제 네네, 문제가 말씀. 네? 아니요, 예, 네. 말씀하세요. 네네네.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은데 근데 이제 영상에서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은 만약에 I랑 K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같다는 보장이 없는데, 만약에 운이 좋게 맞다면은 디터미넌트 A가 되어버리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다를 거잖아요. 아, 일반적으로 아니지만, 그러니까, 다른 게 더 많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다르다고 하면은 얘가 0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 직관적으로 일단 해결은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어떤 특별한 계산이나 증명 과정이 좀 시간이 좀 걸려서 필요할 것 같은데 해결은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제가 그런 미결된 과제로 갖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영상에서는 뭐, 이제, 뭐 해보면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어떻게 해보면 나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0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러면 이제 비로소 그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얘를 어, 어 잠시만요. 그, 선생님, 혹시, 네네. 이건 방금 이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중간에 뭐 참고할 만한 뭐 소스는 없을까요? 블로그라든가 뭐. 음, 일단 그, 이제 아마 그 김관 선생님께서 어떤 이해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과 방식이 저랑 비슷하다는 그 어떤 그 신이 없어서 뭔가 아, 네네. 네, 제가 이해하고 공부한 방식이 아마 도움이 될 수 있을진 네, 강성 선생님. 그, 제가 혹시 화면 공유해도 괜찮을까요? 아, 네네. 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가 왜 0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아이디어가 문득 떠올라서. 아, 네. 어, 잠시 화면 공유 좀 할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 잠깐만. 아, 여기 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지금 궁금한 게, 이게 모르겠어요. 약간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치사한 방법인지 좀 확실하지 않은 방법인지, 이래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질문이 요거잖아요. 질문이 요거잖아요, 요거. 네네. 그쵸? 왜 I랑 J가 다르면은 저것이 0이 되는가라는 네네. 건데, 이게, 그리고, 어, 이게 맞는 말인가 모르겠네. 일단 제가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거라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I랑 J랑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A라는 행렬이에요. n by n. 그러면은, 저기, 라플라스 뭐였죠? 라스베가스. 전개입니다. 라플라스. 라플라스 전개였나요? 네. 라플라스 전개에 의한 그 행렬식의 계산법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예를 들어서, I를 1로 잡고, 음, 여기 주황색 원소와,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의 디터미넌트를 곱하고, 그 다음에, 어, 녹색으로 하죠. 녹색 원소랑, 그 다음에 녹색 이 부분, 이 부분의 디터미넌트를 곱하고, 근데 부호는 저기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I랑 J랑 다르면, 예를 들어서, I랑 J랑 다르면, 그럼 J를 제가 여기로 잡을게요. 그러면은, 이게 뭘 계산하는 게 되냐면, 저기 1,1에 있는 저 원소랑 무엇의 디터미넌트를 곱하는 거냐면, 여기를, 여기 J번째, N번째 그 로우라고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원소랑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 녹색 원소랑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예, 이렇게 곱하는 건데,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제가 여기를 싹 지우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 주황색, 이 주황색을 여기로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녹색을 여기로 가지고 와볼게요. 네. 첫 번째 로우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여기다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그러니까, i를 1로 놓고 j를 n으로 놨을 때 이것은 a를 살짝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로우를, n번째 로우를 첫 번째 로우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긴 어떠한 행렬의 행렬식을 구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두 개의 로우가 같으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지 않으니까 그쵸? 랭크가 풀랭크가 아닐 것이고 디터미넌트가 0이 되어야 하잖아요. 네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딱 맨 처음에 느낀 게 그 직관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좀 약간 찝찝한 부분이 뭐냐면, 그래서 왜 I 번째를 J 번째로 옮기는 게 가능한 거냐라는 거에서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한 게 아니라 이 어차피 지금 우리는 이 케이스를 다루고 있는 거니까 아이고, 네. 요 케이스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냥 적당한 예를 하나 잡는 거죠. i는 1, j는 n인 경우에 실제로 디터미넌트를 계산해 보면은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 i를 1로 놓고 j를 n으로 놨을 때 이 식의 계산은 이 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로우구나. 마지막 로우가 안 쓰이잖아요. 마지막 로우가 안 쓰인다고요? 네. 아, 그쵸, 그쵸. 네, 마지막 로우가 안 쓰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A라는 행렬에 대해서 이 식을 계산할 때 마지막 로우는 아예 쓰이질 않았어요. 네네. 그러면 마지막 로우를 내가 뭘로 갖다 놓든 이 값은 똑같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 케이스에 대해서. 네네네. 네. 그런데 지금 이 계산이 돌아가는 이 모양새를 보니 여기를 원래 그 라플라스 전개에 의하면은 여기가 그 저기 이 M을 무슨 행렬을 불렀었죠? 네? 요 M이라는 요 행렬 이름이요. 그 코팩터 여인수. 여기가 코팩터이죠. 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코팩터랑 전혀 겹치지 않는 행과 열에서 원소를 A를 가지고 와서 계산을 했어야 됐는데 음, 지금 코팩터랑 겹치는 그 여기 자리를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 줄은 안 쓰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고 있으면 여기를 여기다 갖다 놓고 그 새로운 행렬을 만들어서 그 음,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같네요. 예. 아, 이, 그러니까 아, 이 케이스에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아이고, 여기까지는 A랑 똑같은데 i는 1부터 n-1까지, j는 1부터 n까지 이고 여기 마지막 로우가 a 뭐라고 써야 되죠? 1,1부터 n인 이러한 행렬이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거잖아요. 음, 요 케이스일 때 요 식이 의미하는 게 그러네. 네. 그런데 첫 번째 로우랑 마지막 로우랑 같으니까 음, 디터미넌트가 0이다라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조금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딱 그렇게 접근했는데 뭔가 약간 머리가 안 돌아가서 막혔는데, 아,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3x3에 대해서 직접 해봤다가 네. 이게 3x3에서만 이게 되지 사이즈가 커지면은 또 그런 코팩터를 바로 계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이런 모양이 딱 떠올랐어요. 감사합니다. 네. 공유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어, 네.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되었네요. 해결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가 나뉘어져서 이렇게 됐는데요. 만약에 그 지금 혹시 정성님, 한 번만 네네네. 더 정성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아까 그 내용, 아까 그 내용이 조금, 전 사실,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해놓은 게 있었는데, 제가 그 방식이랑은 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서, 강성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방식이, 그래서 네네. 조금 그 방법 생각하다가,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집중을 못 해가지고, 한 번만 더 혹시 괜찮으시면 간단하게 아이디어 정도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방금 강성원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 말씀하신 네네.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관심사는 얘인 거죠. 우선. 그래서 얘가 얘가 지금 만약에 여기 있는 이 I랑 K가 만약에 같은 거라면요.
같은 거라면 지금 얘로 견주어 볼 때 디터미넌트 A가 바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I랑 K가 만약에 같은 거라면은 I랑 K가 같아서 IIJ가 되고 그러면 AIJ, MIJ 이렇게 되는데 그 위에서 지금 여기 볼게요. 여기 위에서 보면 여기 AIK, MIK 지금 컴포넌트가 다 똑같으면은 그거 정의가 이제 행렬식이었으니까요. 이제 행렬식이 나오게 돼요. I랑 K가 같으면요. 네네. 네. 근데 만약에 I랑 K가 다르다고 하면요. 디터미넌트 0이 되는데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얘 생긴 거 보면요. 얘를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복사. 이렇게. 네. 만약에 지금 얘가 어 그러니까 지금 얘의 뜻은 뭐냐면요. 어떤 행렬 A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i번째에 있는 AI1 쭉 해가지고 AIN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여기에 있는 애랑 이 컴포넌트에 있는 코팩터랑 곱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있는 코팩터를 곱하는 게 아니라 어떤 K열을 갖고 와가지고 다른 거죠. 다른 K를 갖고 와서 여기에서 얘를 기준으로 하는 코팩터. 그러니까 얘랑 얘를 지어서 만든 코팩터. 여기를 기준으로 얘랑 얘를 지어서 만든 코팩터. 이런 코팩터들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뜻을 살펴보면요. 얘가 지금 얘도 행렬식처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뜻하는 바가 얘를 어거지로 행렬식으로 만약에 관찰을 한다 하면요. 지금 뭐냐면은 아, 아, 네. 네. 행이, 지금 그러니까 중복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 행이 중복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 저렇게 본 행렬은, 행이 네. 중복된다는 건 약간 조금 비약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마치 약간 그러한 그 이제 강성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애들을 기준으로 이제 코팩터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어떤 행렬 B를 생각하는 거예요. 행렬 B를 생각해서 여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제 다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가 여기에 있는 BJ1 쭉 가서 BJN 얘네들이 컴포넌트가 AI1이랑 AIN이랑 다 똑같다고 해보는 거예요. 이 줄이 B라는 행렬이 그리고 나머지 컴포넌트는 A랑 다 똑같아요. 만약에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A11, A1N 뭐 쭉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렇게 생긴 거의 행렬식을 디터미넌트 B를 구하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 얘가. 그러니까 지금 B라는 매트릭스를 보면은 전부 다 A의 컴포넌트랑 다 똑같은데 한 줄만 다른 거예요. 한 줄. 음. 이 줄만 달라요. 이 줄만 어떻게 갖고 왔냐? 이 줄만 지금 Iing JR이죠. 네. 그 여기 쭉 있고 뭐 I1 쭉 가서 IN이 있을 텐데 이 B J번째 로우만 다시 이 매트릭스 A의 I번째 로우로 채운 거예요. 음, 그렇게 만든 행렬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나요? 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렇게 생긴 B의 행렬식인데 얘는 지금 그러면은 컴포넌트가 이거랑 겹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디터미넌트가 0인 거죠. 음, 마치. 네. 네.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훨씬 쉽고 간단해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른 접근이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해 보면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 지금 얘가 지금 디터미넌트 A가 나왔고 지금 얘가 0이 나왔는데요. 즉, 어, 이렇게 이걸 다 지우고요. 이거는 지금 행렬 A, B예요. 그래서 행렬 A, B를 만든 거고 어떤 얘를 이름을 어떤 C라고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얘에 있는 컴포넌트들이 지금 만약에 I랑 K가 같은 거, I랑 K가 같은 거, 그쵸? 얘가 이제 IK인데 I랑 K가 같다는 건 뭐죠? 행과 열이 같은 거. 여기에 있는 애들은 다 뭐죠? 디터미넌트 A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디터미넌트 A를 이제 표기상 간편하게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도록 할게. 그러니까 여기 컴포넌트가 다 같은 거는 여기는 다 이게 나오는 거고 나머지 다른 건 다 0이 나온다는 뜻과 같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제가 디터미넌트라는 스칼라 값으로 나누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들은 전부 다 뭐가 될까요?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단위 행렬 i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요. A, B가 뭐가 나냐면요. 디터미넌트 A분의 1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게 A분의 1의 잠시만요. 그쵸. 어, 응? 잠시만요. 응? 네, 이렇게 할까? A는 어, 응? 잠시만요. 제가 지금 헷갈리네. 어, 뭐가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결국 이거 네네. 원래 영상을 보고 왔었어야 돼요, 오늘은. 네? 예, 뭐, 미리 보고 왔어야 되는 영상이 있었나요? 저희 여기 지금 보면요. 얘 네. 있잖아요. 네네. 이 영상 제목이거든요. 서영대 수학 행렬식가요, 김일이요? 네, 기초부터 대학원 수학까지 시리즈 영상 이게 제목이에요. 옛날에 했던 거 말씀이시죠? 옛날에 업로드 말씀이신가요? 잠시만요. 그 유튜브 채널 있죠? 네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음, 제가 지금 뭐 막혔는데요. 잠시만요. 어,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이게 클레임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B는 라는 거는 이거로 정의할 건데 얘가 2분의 1 어떤 그 어떤 M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그 네네네. 행렬에다가 그 네네네. 코팩터들 갖다가 넣으면 네네네. 네, 될 것 같아요. 그걸 약간 그러니까 그 역행렬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역행렬 네네네네. 생김새를? 네네네네. 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 네, 뭐 이게 딱 강의에도 나와가지고 제가 그럼 딱 그 페이지를 보고 있어서 아마 보시면 그냥 바로 아시긴 할 텐데. 아, 네. 아, 저 지금 순간적으로 헷갈리네요. 이게 저 네,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죠? 이걸? 여기를? 아, 그, 거기 아까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크로니커 델타는 아니지. 크로니커 저기 I랑 J랑 같으면 디터미너스 나오고 다르면은 0이 나온다고. 예, 이 부분. 그 네네네네. 윗부분이요. 예, 예. 네네네. 여기가 어 여기가 맨 위에 여기부터 가야겠다. 여기 이걸 보면은 그 MJK라고 써도 되지만 MKJ의 트랜스포즈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아, MKJ의 트랜스포즈라고 쓸 수도 있는데 MKJ의 트랜스포즈라고 쓰는 순간 저 서메이션 자체가 행렬의 곱을 계산하는 거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아, 네. 네네네. 그러니까 왼쪽에는 A가 있고 오른쪽에는 저 M들이 트랜스포즈 된 형태로 들어있는. 음, 예. 그리고 음, 그리고 그것을 디터미넌트로 나눈. 그렇게 하면 음. 그게 아이덴티티가 나오는 거니까. 아,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원래는 J, J, 잠시만요. 그러니까 A, I, J, M 트랜스포즈의 JK. 이게 뭐죠? 일단 그러니까 이 여기를 네네네. 그 AB 부분을 지우고 네네네. 좀 전에 거기 그걸 계속 쓰시면은 맨 처음에 썼던 그 식을 그냥 카피해 와서 저기 노테이션만 조금 바꿔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걸 카피할까요? 거기 Q라고 돼 있는 그 부분, 그 이거 말씀 앞부분만. 네, 이거요. 네네네. 네. 뭐야? 어, 아, 네네네. 중요한 게, 왔다, 왔다. 네. 그다음 여기서 저 MJK를 MKJ 트랜스포즈로 바꾸고, 네. M 트랜스포즈의 KJ. 네, KJ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 지금 방금 쓴 이것이 그, I랑 J랑 같으면 디터미넌트 A이고 다르면 0인 거잖아요. 아, 네. 그럼 이 전체를 저기 디터미넌트 A로 나누면 아, 아이덴티티가 나올 거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왼쪽을 A와 어떤 행렬의 곱셈의 꼴로 만들면 이제 오른쪽이 됐네. 네네.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네. 이제 이렇게 네. 되면은 네. 아, 그렇게 저 A, B니까 우리가 찾고자 했던 건 B라는 행렬이 어떻게 생겼는지였으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저 부분을 저 A 곱하기 B라는 형태로 바꾸면은 A는 그냥 A가 되고 B는 디터미넌트 A분의 1, 그 다음에 M의 트랜스포즈들로 되어 있는 그런 그 어떤 행렬이 되는 거죠. 네. B는 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방금 썼던 A, B는 I는 디터미넌트 분의 1 서메이션 되어 있는 그 부분이잖아요. 네네. 거기 바로 밑에다가 등호 하나 더 쓰시고 네네네. 뭐 이런 식인가요? 아닌데? 어, 아니요. 맨 마지막 등호 밑에다가 네네네네. 네.
쓰시고 똑같이 서메이션을 쓰고 디터미넌트 A분의 1을 네. 거기 MKJ 트랜스포즈 앞에다가 한번 써보시겠어요? 아, 네. 그래서 A부터 N까지 AIK의 디터미넌트 이런 식 말씀이신가요? 네. 이렇게 아, 써놓고 이 서메이션의 형태를 보면은 네. 행렬고부의 서메이션이랑 똑같잖아요. 네. 네네네. 그래서 얘가 이제 그렇죠. BKJ가 되는 그런,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A의 인버스로 정의를 해서 얘가 디터미넌트 A분의 1의 MKJ.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음, 그래서 그,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이제 나온 게 왜 행렬식의 정의가 디터미넌트로 한번 나누고 어떤 뭐 어쩌고 저쩌고 복잡한 되게 트랜스포즈를 취한 그런 게 나오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공부를 한 건데 좀 채팅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가 있었고요. 이거 하나의 어떤 얘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아직 풀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뭐 한건 아니라서 좀 혼자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 두 개를가 이제 영상에서의 엑서사이즈였거든요. 음, 근데 이제 결국에 지금 이 1번에 트랜스포즈를 취한 디터미넌트가 같냐라는 거에 대한 문제는 결론적으로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결론적으로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어떤 디터미넌트를 정의할 때 만약에 어 로우를 기준으로 그 라플라스 전개를 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떤 I 번째 로우라고 할 거야. 그것과 그, 그 트랜스포즈를 취하면은 트랜스포즈를 취하면은 그러면은 I 번째 칼럼 칼럼이 정확히 똑같잖아요. 정확히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보여야 되는 게 오히려 뭐가 될 것 같냐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I 번째 음,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A를 로우를 기준으로도 익스펜션이 가능하고 칼럼으로도 기준으로도 익스펜션이 가능하면서 그 두 개의 값이 똑같냐? 라는 거를 증명하기만 하면 그만인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음, 만약에 로우를 기준으로 정의를 한 디터미넌트, 익스펜션한 디터미넌트와 칼럼을 기준으로 익스펜션한 디터미넌트가 만약에 다르다고 한다면요. 잠시만요. 만약에 어, 네. 만약에 다르다고 하다면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지금 어, 그러면은 그, 네, 좀 말을 풀어서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그 로우랑 컬럼이 다르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디터미넌트 A와 디터미넌트
A의 트랜스포즈가 같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게 되기는 합니다. 근데 우선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부수적인 문제고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 로우 임의의 로우 또는 임의의 칼럼으로 익스펜션 했을 때 값이 무조건 유일한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는가 중요한 문제겠죠. 사실은 이 엑서사이즈는 사실은 그거에 대한 코롤러리로 바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해결을 해보다가 좀 책을 약간 참고했는데 그 지금 제가 보는 레퍼런스에서는 해결을 할 때 그 시메트릭 그룹의 데피니션을 갖고 와서 그 정의를 이용해서 그 시메트릭 그룹으로 뭐로 정의된 행렬식으로서 증명을 했던 하는 것 같아요. 얼핏 보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네 이승진 선생님. 그거 그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거는 그래도 좀 해본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행렬식 정의 적어놓고 가만히 보다 보니까 네. 이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잠깐 뭐 공유하는 방식으로 할까요? 네, 네. 잠시만요. 네. 그 어, 이게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좀만 더 크게 한다. 네네. 네네. 요 보라색으로 쓴 건데, 저는 이제 좀 구분하려고 제가 쓴 거랑 보라색깔로 보고 있는데, 일단, 디터미넌트, 어이구, 잠시만요. 이 디터미넌트 A는 사실 정의에 의하면 요렇게 써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SN에 있는 그 모든 시메트릭 이제 펑션들을 다 이제 보는 거니까, 이거를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역함수로 바꿔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모든 거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하는 거고 저 SGN 부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뭐였죠? 그 시메트릭 그룹에서 그 뭐였죠? 그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그 쪼갤 수 있잖아요. 다 최소 다 그 두 개씩만 들어가 있는 걸로 쪼갤 수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트랜스포지션 네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트랜스포지션을 쪼갤 수 있는데 그거 그냥 순서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SGN은 똑같을 거란 말이죠. 음, 그리고 이제 여기 i에 있는 거는 그러면 이 역함수를 기준으로 볼 때는 이쪽으로 올 거고 반대로 여기에 있던 이 i가 이쪽으로 가겠죠. 이게 역함수니까요. 그 시메트릭 그룹에서 있어서. 그냥 제 생각인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혹시 여기까지는 괜찮으신가요? 이 자리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자리를 왜 바꿀 수 있죠? 그, 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던 얘는 이제 얘의 역함수 기준으로 보면 i잖아요. 근데 이 i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i로 적어놔서 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이게 제가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한번 조금 네. 혹시 그 지금 이제 고민하시는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원래 했던 게 지금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하고 그 A의 디터미넌트하고 네, 네.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해보이시려는 건가요? 그렇죠. 요거죠. 최종적으로 하려는 건. 아, 근데 제가 약간 진짜 틀릴 수도 있는데 한 번만 저 생각을 공유해도 될까요? 네네.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 화면 공유해야 되는 거 잠시만요. 어, 이게 어디지? 이건가? 예. 이게 없어졌지? 잠시만요. 이거, 이건가? 얘가 안 올라오네. 보이세요? 네, 그 위키피디아 보입니다. 그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였냐면, 제가 이거 뭔가 이렇게,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제 디터미넌트 A가 이렇게 정의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물론 이제 여러 차원이 아니라 이제 되게 작은 매트릭스에 관해서만 생각을 해보자면, 얘가 이제 디터미넌트 구하는 식이죠. 네네. 근데 디터미넌트 A가 있고, 디터미넌트 A의 트랜스포즈가 있다고 할 때, 이제 저희가 약간 이제 이거는 또 주석 달기 쓸 수 있구나.
그리기. 네, 되네요. 어, 네. 얘를 트랜스포즈를 구하고 싶으면 그냥 얘 자체를 트랜스포즈를 해봤어요. 그러면 요게 A, B, C면은 요게 A, B, C고 이제 D, F면 이렇게 열과 행이 바뀌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이제 되게 제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잘 모를 수 있는데 어 이거를 I와 J를 바꿨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뭐 이 트랜스포즈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트랜스포즈 그 A, J, I 이렇게 해서 구했을 때 이거랑 똑같은 그러니까 결과치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확실하진 않은데 혹시 아마 그 한정석 선생님 무슨 얘기인지는 느낌이 오세요? 아, 네. 그 지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요. 네. 어, I를 기준으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것과 로우를 기준으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게 똑같다라는 게 보장이 된 상태에서 지금 설명을 아, 해주시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아, 애초에 I를 기준으로 익스펜션한 것과 로우를 기준으로 익스펜션한 것 그리고 임의의 I 또는 임의의 로우 또는 임의의 컬럼으로 익스펜션한 디터미넌트가 다 같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지금 뭐 그럼 제가 일단 공유를 중지할 테니까 말씀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승희 선생님 아까 그 아, 네. 공유해 주셨던 거 마저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했는데 또 이게 좀 설명하다 보니까 잘못됐나라는 게 좀 또 저도 의심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한 방법은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얘의 역함수를 기준으로 얘를 표현해 보면 그러니까 여기 딱 이제 그러니까 얘는 고정된 겁니다. 그 순간 이제 어떤 하나를 딱 고정하고 봤다고 칠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얘를 봤다고 치면 얘의 역함수를 본다고 치면 이제 그거를 표현했을 때는 이 i 콤마 이고 이제 i 그리고 시그마 i 자리가 시그마 인버스 i 이렇게 또 나타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거를 어 네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i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이제 인덱스가 똑같아 보여서 지금 좀 헷갈리게 보일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잠깐만 예시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 뭐 아, 네, 저는 이해됐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혹시? 네네네, 네, 전 이해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그 하여튼 뭐 예시로 조금 콘크리트한 예시로 보자면 이렇게 이제 연결돼 있던 거를 거꾸로 하게 해주면 그 다시 그 인덱스가 튀어나올 거니까 이제 이제 인버스 펑션 취해주면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여기서 좋은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게 모든 거를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시메트릭 그룹을 이제 그러니까 시메트릭 펑션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와서 요직거리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그냥 원래 그 시메트릭 펑션으로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 이제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죠?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 단지 잡아준 거를 인버스로 잡아뒀다가 다시 이제 모든 그 펑션을 다 보는 거잖아요. 지금 다 꺼내가지고 다 꺼내서 볼 거니까 다시 이거를 요걸로 바꿔줘도 될 거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튀어나올 거고 얘 자체가 의미하는 게 디터미넌트 트랜스포즈니까 그래서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똑같은 인덱스 제가 지금 i라고 똑같이 넣어가지고 이게 조금 더 헷갈리는 것 같은데 요런 음, 원리의 흐름대로면 이게 사실은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시메트릭 그 펑션들을 다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아, 네. 그, 네 그래서 조금 생각을 또 해보시면 이제 제 생각 뭐 혹시 좀 그래서 저도 이걸 하면서 제가 뭐 어떤 레퍼런스를 참고한 게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거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한 거여서 혹시 오류가 좀 더 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또 나중에 조금 영상 뒷부분 보니까 이 A 트랜스포즈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사실
얘는, 어이구, 잠시만요. 사실 얘는 지금 행렬이잖아요. A라는 거는. 네. 근데 사실은 저 행렬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의미의 그 벡터 스페이스가 있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A라고 할게요, 일단. 이게 A라고. 근데 이게 나중 가면 좀 나오는데 제가 좀 이게 재밌어가지고 영상을 좀 미리 봤었는데 어, 이 행렬 T에 대해서 이 수반 사상이라고 T 스타가 있는데 이 베타가 이게 좀 나중에 뭐 나오긴 하겠지만 그 내적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오소노말 베이시스라고 했을 때는 요렇게 딱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수반되는 선형 사상의 행렬 표현이 딱 그 오소노말한 베이시스를 기준으로 표현을 했을 때는 행렬로 이제 딱 저 트랜스포즈 형태가 나와가지고 그 두 개가 또 마침 디터미넌트가 같다라는 게 저는 사실 저 그때는 이거를 이제 제가 좀 이게 많이 영상 뒷부분에 나와서 좀 몰랐었는데 또 나중에 좀 공부를 하실 때 또 이걸 좀 약간 머리에 염두에 두시면서 하시면 조금 더 또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 또 수반선형 사상 파트 나올 때 조금 기억하시고 보면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냥 첨언을 좀 네, 드렸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음, 네. 그, 저는 그러면은 제 노트를 그냥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지? 여기 오면 되지? 잠시만요. 갑자기 이거 연결해야 될 그, 예, 안 떠서요. 아, 네, 됐어요.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이승신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증명 방식도 저도 꽤 그런 와닿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직은 제가 해결하고 싶은 방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디터미넌트 A라는 게 만약에 어 I 그 임의의 로우 또는 임의의 칼럼으로 구해도 유일하게 나온다라는 게 것만 보장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코롤러리가 아닐까. 그래서 그거를 좀 보이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두 번째 엑서사이즈는 이 그러니까 이제 행렬의 곱이 디터미넌트의 곱으로 이제 쪼개지는 건데요. 이거 그룹 호모몰피즘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행렬은 일단 군이니까 군이고, 그룹이고, 디터미넌트는 하나의 필드니까 이거 그룹이긴 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좀 쓰잘데기 없는 얘기네요. 네, 아무튼 그 어쨌든 이게 쪼개지는가 그 연산이 그룹 호모몰피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증명도 좀, 좀 해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라플라스 익스펜션을 이용해서 했었는데요. 얘를 예를 들어서 어떤 디터미넌트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n에 A, I, J, B, J, K라고 생각을 해놓고 얘를 이제 라플라스 익스펜션으로 수행열식을 붙여주면은 그러면은 K가 나올 테고 얘는 부터 N, I, J 되게 어떤 기계적인 방법으로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어디 갔지? I, K, K.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지금 J, K 그 지금 여기는 IK고 여기는 J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약간 기계적인 증명을 좀 해볼까 했는데 여기서 좀 아직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더 해보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음, 음, 또, 그, 그, 정성님도 그 학교에서는 프리드버그 책으로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 맞나요? 선형대수 하실 때? 네, 저희는 이제 네. 두 학기 동안 내내 프리드버그로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책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 이제 A 또는 B 행렬을 기본 행렬의 곱으로 쪼개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기본 행렬의 곱으로 쪼갠 다음에 그 기본 행렬들은 또 이제 디터미넌트를 쪼갤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가서 막 증명을 하던데 사실 저도 그게 조금 이제 그런 게 이제 사실 그 책에는 그 이제 추상대수적인 언어로 디터미넌트를 기술을 하지는 않았어가지고 저도 조금 더 그 그냥 이제 그 방법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더라고요. 그 이제 그 저희 그 시메트릭 그룹 사용해서 하는 그 방식을 사용해보고 싶은데 그게 좀 생각보다 저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 프리드버그에서 사용한 그 증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 코롤라 그 이제 그 렘마들이 필요해가지고 조금 네, 이제 그래서 좀 더 저도 뭔가 직관적인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고민은 해봤는데, 근데 뭔가 이 조금 직관으로 저도 이게 또 나중에 녹화해놓는 거라 또 이제 좀 쪽팔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뭐 뭣도 모르면서 아는 척한 거 싶기도 하긴 한데, 그 이게 결국에는 디터미넌트라는 게 그 n차원 부피로 봤었잖아요. 저희가 저번에 저저번 추상대수 할 때 막 저희 얘기하면서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그 n차원 부피가 그대로 보존이 되면서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합성을 해줬을 때도 사실은 그 n차원 부피가 이렇게 그 이렇게 증가되는 방식으로 가기는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적분할 때 뭐 그 dx 폼이 사실은 그 행렬식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건희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 그냥 좀 직관적으로 납득은 가는데 여전히 저도 어떻게 막 증명을 해야겠다라는 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아, 그러니까 이게 합성을 하고 나서 디터미넌트를 시켜주면 그 n차원 부피도 이게 그러니까 선형 사상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그 부피를 키워주는 것만큼 커져야겠다라는 뭔가 그런 그냥 좀 이제 그런 거는 납득이 된다라는 그냥 그 정도 수준만 가지고 있고 이게 막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서 증명을 하는 거는 조금 저도 많이 실패해가지고 해보다가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무슨 말씀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공유해 주실 거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아 근데 조금 더 이제 그냥 첨언을 하자면 저는 좀 드는 생각이 이게 너무 증명에만 딱 이렇게 목을 매기 시작하니까 뭔가 큰 그림을 못 보고 계속 그 증명 하나가 이제 저는 근데 조금 더 드는 생각은 이게 분명히 그 예전에 수학자분들이 이게 뭔가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디터미넌트라는 정의에 부합하게 작동을 해야 되기 위해서는 이게 돼야 될 것 같은데라는 거를 증명을 해보다 보니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뭔가 좀 그 직관을 가져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저 디터미넌트 쪽 그 증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그 증명 하나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길래 제가 그래서 아,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 포인트도 좀 놓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거기에 대해서도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공유해 주시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증명을 그냥
막 이렇게 저도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되어 있는 거고, 네, 뭐 대부분의 증명 방식들은 그 티어림에 있어서 그 되게 단편적인 방법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걸 알아서 이제 다른 데에 써먹히진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일단 그냥 연습 삼아 해보는 거긴 한데 근데 저도 이 디터미넌트라는 거를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희 같이 스터디 해주시는 선생님 중에 실명을 말씀드려도 되나? 한 분이 그, 뭐죠? 팟캐스트? 팟캐스트인지, 그 인터뷰인지 거기 이제 이정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행렬식을 아직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몇 개월 동안 공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행렬식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어떤 갖고 있는 직관들이나 어떤 인사이트가 되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시거나 뭐 공유해 주실 거 있으시면 해 주셔도 됩니다. 그 매주 뭔가를 이제 읽거나 보고 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매주 이제 기초부터 대학원 스터디 수학까지 시리즈는 뭔지 아시죠? 영상. 영상 시리즈는 따로 있죠. 네. 네, 그 영상 시리즈가 따로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일주일에 영상 하나를 순차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음. 만약에 오늘 기준으로 하면은 다음 주 수요일에는 30번 영상을 아, 할 건데 일주일 동안 네. 그거를 이제 아, 각- 각자 개인이 공부를 해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 네네네. 그다음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공부해오고 수요일 날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네, 공부를 해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음, 아마 제가 별 다른 이야기가 없으면요. 매주 시간과 그리고 진도는 규칙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9시 반, 그리고 영상은 하나씩 순차적으로. 음, 그, 혹시 그러면은 보통 몇 시에 끝나시나요? 저희가 어, 거의 다른데요. 음, 2시간이 평균인 것 같아요. 만약에 짧으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하는 것 같고요. 네. 길어지면은 2시간도 넘어가는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한 그, 혹시 그러면은 오늘은 언제쯤 끝내실 생각이세요? 저희도 뭐 정해놓은 건 없고요. 그냥 음, 대충 딱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다 디스커션을 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끝을 마무리를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이 좀 있는데, 아, 네네. 이제 동영상을 안 보고 와서 질문하기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래서, 그,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디스커션 하다가요. 네. 저희 녹화 끄고도 따로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하거든요. 아, 네네네. 그때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어차피 이 영상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꼼꼼히 쭉 보시진 않아서요. 네, 저도 유튜브 꾸준히 녹화해서 뭐 올리는 그런 것도 있는데, 네네. 제가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죠. 네네. 음, 음, 여기 네네. 영상에 나왔던 건 아니긴 한데, 네네네.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 행렬 A의 인버스의 트랜스포즈랑 트랜스포즈의 인버스랑 같은 거. 아, 네. 네. 음, 그것도 여기 인버스의 정의를 이용하면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저게 쓰일 것 같거든요. 디터미넌트 A와 디터미넌트 A 트랜스포즈가 같다는 거. 음, 음,
그럼 여기서 디터미넌트가 굳이 쓸 필요가 나요? 그 역행열의 네네. 정의에 아, 디터미넌트가 들어가니까. 네. 아, 음, 그러니까 역행열의 정의를 쓰자면은 왼쪽은 이 등호의 좌변은 A의 디터미넌트가 들어갈 거고, 네. 오른쪽은 A의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가 들어갈 거잖아요. 네네네네네네. 네. 어, 음, 그렇게 했을 때 두 개를 이렇게 두 개가 같다? 두 개가 두 개가 같으면 네. 그러니까 A의 디터미넌트와 A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가 같으면 결국 위에 메뉴에 써놓은 저 두 개도 같다는 걸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음. 저는 지금 떠오르는 방법은 이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트랜스포즈는 이제 분배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도 증명이 되죠. 네. 네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일단 떠오르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음. 정의상만으로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역행렬이. 정의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또, 코멘트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음, 아, 이 기대수의 모든 스터디는 처음부터 쭉 와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음, 일단, 매주 일회성으로 열고 있긴 해요. 고정적인 멤버가 따로 정해두지 않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강부터 쭉 봐야지만 된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이번 영상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동치명제들 몇 가지였죠? 뭐 10가지였나요? 뭐 7, 8가지였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뭐 가역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버터블이다 뭐 해가지고 얘가 뭐 A가 뭐 플랭크다 또는 뭐가 어쩌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디터미넌트가 뭐 0이 아니다. 또 뭐 있죠? 음, 또 뭐가 있지? 음, 보니까 그 AX는 제로의 그 해가 그 아, 아, 트리비얼한 아, 솔루션밖에 없다라는 아, 것도 있고. 음. 그리고 이거 뭐 기본행 연산에서 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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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뭐라고 해서 항등행렬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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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혹시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이거? 네. 어, 그러니까 이제 그 A라는 행렬이 그냥 그거 말고 그냥 이제 기본행 연산 통해서 쭉쭉 정리하다 보면 결국에 이제 어떻게 하다 이제 그 항등 행렬이 나오게 된다라는.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진 않은데요. 아마도 이게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선형대 수학의 기본 정리라고 하나요?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음, 네, 기본 정리. 그 어떤 책에서는 그거를 선형대 수학의 기본 정리로 가져가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선형 사상을 행렬로 표현하고 그 이제 벡터 스페이스를 어떤 임의의 벡터 스페이스를 그 FN 그러니까 그 채로 이제 n 차원 그 벡터 표현으로 한 거를 곱해준 게 이제 행렬 이제 그 선형 사상으로 넘긴 다음에 그 벡터 포뮬러로 표현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를 이제 선형대 수학의 기본 정리로 가져가는 거 그것도 몇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형대 수학의 기본 정리 음, 그렇게 보면. 음, 음. 네.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기본 정리라고 할 만한 것 같네요. 네. 실은?
모든 선형, 모든, 뭐라 그러나요? 모든 선형 함수는 사실 행렬, 행렬과 같다? 맞나요? 무슨, 뭐라고요? 그쪽가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그 행렬로 표현할 수 있고 선형사상도 벡터 네. 스페이스도 행렬로 표현할 수 있고 그거 두 개 곱한 게 결국에는 이제 네. 선형사상을 적용한 것과 같더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저는 사실 이 정리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하나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디터미넌트가 뭔가 그 부피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되게 좀 염두에 두고 가면 되게 좀 이게 다 되게 직관적으로 와닿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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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혹시 또 공유해 주실 선생님 계시나요? 음, 만약에 안 계시면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녹화는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